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또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들고 바르지 못한 자세로 굽 높은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게 되는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른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삐뚤어진 체형을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또 앉을 때나 걸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골반이나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주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 치료법인 추나요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추나요법인데요. 추나요법이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의학을 추나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추나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추나요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한방 치료요법의 하나로서 한의사가 손을 위주로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서 인체의 구조나 기능상의 장애를 교정, 치료하는 한의학 수기요법입니다. 한마디로 체형을 교정해주는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어깨라든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외에도 어떤 분들이 추나요법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추나요법은 오랜 기간의 잘못된 자세, 외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선천적인 신체의 불균형, 그 밖에 다양한 원인으로 근육이나 인대, 척추와 골반, 관절계통의 비정상적인 경직이나 뒤틀림을 바로잡아주고 또 이로 인해 야기되는 해당 부위의 통증 및 내부 장기나 신진대사의 장애를 해소하는 한방 치료요법입니다. 인간의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는 병이 있고 밖에서 안으로 만들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지는 병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능 이상이나 원기 부족, 소화장애 같은 원인으로 병독이 생긴 내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증상이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 협착증이나 일자목 같은 신체 전반에 모든 증상이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통풍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질환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생기는 질병은 교통사고나 잘못된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지나친 한쪽 운동으로 골반이 틀어지거나 다리 길이가 좌우가 다르거나 하는 등의 복잡한 원인으로 체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오장육부, 혈관, 근육, 신경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추나요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질환,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무릎 관절 통증, 허리를 삐끗했을 때 추나요법을 통해 체형을 교정받는 것을 추나요법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에 모두 응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체했을 때 등을 두들겨 주는 것이 원초적인 추나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이 틀어지거나 다리 길이 좌우가 달라서 오장육부가 제 위치가 아닌 잘못된 위치에서 움직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내장기 질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턱관절이 비틀어지면서 경추부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막이 자극받아서 각종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고 턱관절이 골반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이로 인해 골반에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틀어진 골반 때문에 자궁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명증, 눈의 피로, 고혈압, 두통, 각종 신경질환, 불면증 등에도 응용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나요법을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라든지 아니면 추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추나요법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각종 영상검사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척추의 위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각 관절의 움직임의 정도나 굳어있는 정도를 비교해서 몸의 비대칭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이때 수술을 한 부위나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술이나 골절은 반드시 몸의 체형의 변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 치료 부위가 선택되고 그 부위가 이완되어 있으면 튼튼하게, 굳어 있으면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술 방법은 각 관절마다 가볍게 흔들어 주기도 하고 압박 기법을 쓰기도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운동을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의 수기요법을 사용합니다. 추나요법의 장점은 손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추나요법을 질환별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즉 척추 디스크는 이 추나요법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추나요법을 통해 튀어나온 디스크가 원래대로 흡입되는 것은 이미 각종 영상검사를 통해 확인된 바입니다. 통증이 극심해서 환자가 견디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간판 탈출증은 추나요법과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한방치료는 인체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재발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보통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를 치료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지만 사람의 몸을 집에 비유하면 척추는 대들보이고 팔과 다리는 기둥인 것입니다. 4개의 기둥이 길이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고 균형이 깨져 있다면 대들보는 당연히 휘고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를 잘 교정해주고 골반과 꼬리뼈의 위치를 잘 잡아주면 허리는 반듯해지게 되고 반듯해진 허리를 만들어주면 한쪽으로 밀려나가는 추간판은 원상복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은 팔과 다리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속병을 잘 치료해주면 추간판이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가면서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척추 자체를 교정해주는 치료는 이미 관절의 위치가 잘못되어 고착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척추가 스스로 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허리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고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은 몸을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 부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인 부위를 정확하게 교정해주면 추간판 탈출증은 잘 치료됩니다. 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추나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고생을 많이 해서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게 되는 병입니다. 척추뼈들 사이가 좁아지면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 좁아져서 그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아파지고 주저앉으면 좀 편해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병의 원인은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과도한 노동이나 노화현상, 비만으로 허리가 복부 쪽으로 과도하게 밀려 들어가면서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추간공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생기거나 골절이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한쪽으로 척추가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쪽에 협착이 생겨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부나 가슴에 병독이 쌓여서 허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척추관 협착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10년의 시간을 두고 관찰한 결과 수술이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나 치료 경과가 비슷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수술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수술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치료법이므로 가능하면 안전한 비수술요법으로 척추의 위치를 바로잡아서 진행을 막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추나요법과 복부의 독을 없애거나 복부 비만을 치료하는 한약, 복근과 둔부의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매선요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를 고정시키는 수술, 추간공을 넓히는 수술이 척추관 협착증에 사용되지만 수술 부위 주변에 관절이 과도하게 움직임이 많아지거나 허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무릎이나 고관절에 관절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는 통증이 좋아지지만 다른 관절들이 수술한 부위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른 곳에 새로운 병을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추나요법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척추의 바른 위치를 찾아주려는 방법이 추나요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척추관이 좁아진 환자들에게 척추와 척추 사이를 벌려주려는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주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뼈와 뼈 사이가 붙으려는 노력으로 생긴 병이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벌려주면 더 붙으려는 노력이 강해지거나 인대가 약해져서 힘을 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나요법은 당장 문제가 나타나는 부위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됐던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추나요법에 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령 한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자주 삐는 사람이 많이 걷는 직업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자주 삐는 발목으로 인해 발에 경사가 생기고 그 경사는 다리뼈의 위치를 틀어지게 하고 그로 인해 무릎이나 고관절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골반이 보통은 뒤쪽으로 회전하게 되고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허리는 그런 골반의 경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길어진 쪽으로 기울어져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허리의 노력으로 인해 허리의 한쪽 관절은 계속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고 추간판 탈출증이 그쪽에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은 과도하게 긴장해서 추간공이 좁아지게 돼서 협착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목을 잘 교정해주면 무릎과 고관절과 허리의 질병도 동시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관절림이 온 경우도 척추를 올바르게 잡아주거나 날개죽지 뼈를 교정해주거나 손목을 교정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하체의 불균형이 어깨의 위치를 틀어놓은 경우라면 다리를 치료해야 어깨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원리인 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에서 치료하라는 원칙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만든 원인은 증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일을 안 하면 부인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만 열심히 관찰하면서 치료한다면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보다는 부모님, 자식, 배우자가 나를 괴롭혀서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듯이 증상이 나타난 곳은 원인이 없고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는 잘못된 자세와 또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 때문에 이 턱관절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추나요법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네, 최근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무조건 틀어진 턱관절을 교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척추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척추의 비틀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틀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도 턱관절이 비대칭인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운동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 부위를 찾아서 치료해줘야 턱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 비대칭으로 자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렸을 적 또는 성장기 때 몸의 불균형이 턱관절을 비대칭적으로 운동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교육을 통해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자세가 비틀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자세가 틀어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다고 소화가 잘 될 수 없듯이
체형도 비틀어지는 것을 억지로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먼저 살펴서 문제가 되는 복부 질환이나 내장기를 튼튼하게 하면 올바른 자세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소화기 장애나 비뇨생식기 질환, 청력저하, 두통, 이명, 불안, 걱정, 피부염, 다리 길이의 불일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신경과 연관된 질환 및 각종 내분비 질환과 고혈압, 호흡, 의식과도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에 연관되는 이유는 턱관절의 위치와 경추, 골반의 위치가 맞물려 움직이고 그로 인해 뇌막의 비틀림이 생겨서 각종 내분비 계통의 질환과 척추신경과 연관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턱관절은 한의학적으로 위, 대장경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소화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으로 턱관절을 교정했을 때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개선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턱관절의 위치 교정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좌우 치아를 골고루 사용하거나 결손 치아를 빠른 시간 내에 치료받는 것 역시 턱관절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음을 걸을 때 좌우 팔을 흔드는 각도나 크기가 다른 경우, 신발이 좌우가 다르게 다른 경우, 여성의 경우 유방의 크기가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척추가 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앉거나 똑바로 서 있을 때 어깨의 높낮이가 다르거나 골반의 위치가 좌우가 다를 때, 똑바로 서서 다리가 좌우 대칭이 안 되는 경우, 한쪽으로만 머리가 잘 기울고 다른 한쪽으로는 잘 기울일 수 없을 때, 목의 좌우 회전 각도가 다를 때, 엉덩이의 탄력이 좌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때, 앉았다 일어설 때 한쪽 다리의 힘으로만 일어서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추나요법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추나요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치료받는다면 크게 부작용은 없는 치료법이 추나요법입니다. 하지만 뼈가 약해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다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뼈나 인대를 약하게 만드는 관절염 치료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관절 가동요법을 장기적으로 받는 것도 관절과 인대를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만지는 곳이라는 불법 의료행위자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관절 교정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의사는 치료하면 당연한 것이고 문면허 의료행위자는 치료하면 대단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뭔가 신비감을 주는 의사들은 대부분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나 치료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치료에 대한 몸의 호전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나쁜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 목이나 어깨 쪽의 통증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팔저림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소 바른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